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 4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어제 코스닥이 신고가 갱신 후에 오늘 제법 큰 폭의 조정이 왔습니다. 그 조정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고 국내 증시 분석과 특징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강세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주사인 두나무 상장 관련주, 또 추가로 한샘 관련주를 전망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한샘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1.52% 하락한 3171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94% 하락한 1022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어제 큰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우존스 상승 출발했고, 나스닥도 하락 출발해서 0.63% 상승 중입니다. 다행이고요. 내일 코스피 반등을 예상해 봅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합이고,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는 0.20% 상승, 올림픽 개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2.03%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고, 제가 1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4가지 요소, 국채금리, 환율, 수급, 공매도를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만 안정적으로 유지돼도 3200 돌파, 330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로 미국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31% 하락한 1.56으로 기술주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은 0.40% 상승한 1119원으로 안정권이고요. 세 번째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 최근은 매일 3, 4천억 매수로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만 외국인이 1.4조 큰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의 약세, 이틀간 약세였고 또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기관도 오늘은 1.2조 순매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그래프에서 보이듯 3월 말부터 꾸준히 올라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오늘 1.5% 하락한 코스피 조정의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432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조 2821억 원을 순매도해서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한 신고가 어제에서 물러나서 317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2달 만에, 기관은 거의 1달 만에 1조 이상 순매도를 한 것으로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원인은 미국 증시가 이틀간 약세였고 일본,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5월까지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히려 2분기가 끝나는 6월부터는 다시 좀 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3300포인트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올해 어쩌면 올림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에 니케이 지수는 어제와 오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니케이 지수는 비상상태 선포 우려로 2% 하락을 했고요. 이는 3월 24일 이후 최저치고 도쿄와 오사카가 이제 확진자가 재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선포될 위험에 놓여있는 상태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번째로 공매도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우려로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단기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한적인 공매도는 코스피 1위에서 200위, 그리고 코스닥 1위에서 150위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반대로 저평가된 여기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은 수급이 반대로 들어와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 중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한진하고 SKD&D, 롯데케미컬, 현대글로비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급등한 카카오나 현대중공업 지주, SK네트워크스, 대상 등은 최근 3개월 사이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대차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차 잔액은 투자자가 기관 등 주식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주식의 총액으로 공매도 대기 물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발생할지도 모를 공매도 쇼크 하락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는 고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대형주들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은 주로 2, 3개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을 쫓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대차 잔액이 많이 늘어난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반대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대차 잔액이 적은 종목들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상으로 이제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과 수급, 이렇게 공매도 리스크를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나스닥 기술주, 그 중에서도 스펙 상장 주들을 이제 거품의 척도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회복이 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조정 중인 기술주들, 전기차, 배터리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폭스콘과 그 전기차 증설놀이를 재확인한 피스커가 이제 급등한 것을 제가 유튜브 쇼츠로도 올렸었는데, 오늘도 9%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곳의 섹터를 하나의 척도로서 잘 지켜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MTS를 켜서 한번 시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시황 볼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거의 다 떨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정이었고요. 그나마 코스피 모든 섹터 중에서는 종이 목재, 유일하게 종이 목재만 이렇게 1.28% 상승을 했고, 코스닥 중에서는 운송 섹터만 1.48%, 출판, 음식료 이쪽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를 전 항상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그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는 이렇게 SK만 2%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들이 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상승세였었던 반도체 이런 곳들은 이제 소폭으로 조정이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3주 전부터 계속 추천을 하고 있었던 가치주, 건설 자재, 시멘트 이쪽 계속 제가 추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철강주 이쪽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한 그 한일시멘트, 성신양의 쌍용 CNG,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서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오늘 같은 조정장에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다 방송으로 추천을 하고 정리를 했던 주식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렸었던 이쪽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이렇게 LG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도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을 제가 일주일 전에 정리한 게 있어서 또 LG 그 그룹주도 정리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정 부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사실 큰 조정장에서는 또 오르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있는 지금 LG그룹주, 그 다음에 KT그룹주, 두나무 관련주, 철강주 이런 것들을 좀 저점에 매수하기 좋은 날이었고요. 그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모두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정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두나무 관련주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계속 두나무 관련주들이 조정이 왔을 때 많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저는 코인베이스의 성공적인 상장을 가장 큰 이유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된 곳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은 지속적으로도 물론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한 60%, 70%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에 매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하지 말 것을 저는 또 유의로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관련주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낭 섹터로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두 종목을 추천을 했었고,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도 두나무 관련주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나무 지분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래서 그 상장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DSC 인베스트먼트 순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국내 암호화폐 대금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100억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나무 지난달 매출액이 3,070억으로 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두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업비트는 알트코인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장한 코인베이스 기준가보다도 어쨌든 40% 정도 높게 상장이 되었고 주가 흐름도 현재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두나무 관련돼서 그렇게 이렇게 조정장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현 시세에서 강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했었던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다 상승을 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장초에 4% 정도 상승 후에 또 막판 가면서 좀 흘리긴 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일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상승했던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조정이었고 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가 추가적으로 4% 상승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17% 정도 상승했었던 효성 TNC 이후에 제가 이제 순환매로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효성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젊은 부자들 방에서도 효성화학을 매수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효성화학이 이제 효성 TNC 오른 이후에 순환매로 효성화학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제가 이제 저점에 매수해서 저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는 한 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효성 3인방은 보면 그렇게 순환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잘 공략을 해도 사실 조금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효성 3인방은 항상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효성 첨단 소재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저희 젊은 부자방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한 1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고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조정은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좀 추가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다만 이렇게 순환매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난주에 추천했었던 철강주 중에서도 제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좋다고 저는 사실 동국제강보다도 더 좋게 봤었던 이제 세아베스틸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오늘도 이제 5% 상승을 했었고 어제도 상승했었죠. 그래서 동국제강도 물론 대장주기 때문에 4%대 상승이 있었고 포스코나 물론 현대제철도 움직임은 좋고 포스코도 계속 올랐었죠 최근에. 현대제철도 좋은 주식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소형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많지는 않잖아요. 뭐 철강주에서도 한 두세 종목 추천했고 그다음 시멘트에서도 한 두 종목 정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단기로도 괜찮지만 당연히 전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도 걱정 없는 종목들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단기로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만 그냥 꾹 쭉 가지고 있어도 사실 조정이 오더라도 걱정 없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또 오늘처럼 5% 정도 오르기도 하고요. 세아베스틸도 사실은 차트가 굉장히 좋죠. 월봉으로도 보고 일봉이 이런 차트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드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계속 우상향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단기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올해가 또 철강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중치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상승이 예상되는 또 두나무 관련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는 어쨌든 한 6개, 7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너무 과열된 하나투자증권 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현재 가치로도 뭐 두나무 지분만 해도 한 4조 원대가 되죠. 그리고 또 위에 저항 매물대도 없긴 한데 어쨌든 뭐 대형주고 또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약세잖아요.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정 시에는 당연히 뭐 긴 조정 시에는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워낙 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상장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워낙 호재가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점에서는 매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세 곳을 소개할 건데 세 곳에 대한 재무제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5일 전에 했던 방송에서 다뤘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생략을 하고 차트와 수급만 오늘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시총 2조 1714억 원,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4.49%고 거래량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990만 주였습니다. 차트를 분석해보면 고점에서 현재 30% 정도 조정을 겪은 지점이고요. 지지대는 약 4,5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공간의 매물대가 한 13%밖에 없어서 수급만 계속 들어온다면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어쨌든 최근에 3일간 조정이었고 또 오늘이 한 1.49% 상승으로 보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주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이 5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68만 주나 들어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관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들어온 투신 46만 주가 아직 매도를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슈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기술투자는 거래량과 상승률로는 두나무 대장주입니다. 시총 9,870억 원,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이 3.29%, 오늘 거래량은 약 747만 주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만원 정도가 지지선이고 고점 대비 현재 15% 정도 하락 지점이고, 조심해야 될 거는 3월 월봉이 1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상승이 21%, 그러니까 사실은 합치면 거의 한 140% 정도 상승을 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큰 조정이 없었어요. 뭐 한 14% 정도 조정이었는데 어쨌든 단기 급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수급은 괜찮은 편인데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90만 주, 그리고 기관 22만 주로 상당히 좋고요. 또 투신이 열흘간 10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매도는 3만 주밖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신은 아무래도 단기로 좀 매도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스윙이나 단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단기 매도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시총 2,794억 원의 소형주고 외국인 소진율은 2.5%입니다. 어제 거래량은 약 695만 주 정도였고요.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다소 큰 편이고, 차트를 분석해보면 현재 한 5,820원 정도 위에 한 20% 정도 매물대가 두껍게 있죠. 그래서 상승엔 다소 부담이 되는 편이고, 지지대는 한 3,000원대에 있어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큰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두 주식에 비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적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오늘 64만 주가 새로 들어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투신에서 들어온 58만 주가 아직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별로 추천하진 않고 있고요. 어제 그 한 1.1% 지분을 재확보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분 사실 거의 반납하고 윗골이 길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7,200원 위쪽으로 한 30% 정도 매물대가 두껍게 있어서 상승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수급이 또 아쉬운 편인데 최근에 거의 이제 개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주가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온 투신도 그대로 매도를 그대로 했죠. 수급에는 별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샘 관련된 주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뭐 상당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보단 더 나와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장초에는 3% 정도 올랐다가 오늘 장이 조정장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5%나 하락을 했죠. 장초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의 1.5% 조정은 최근 3주간 상징에 따른 신고가에 대한 부담,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였죠. 그래서 단기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3220 신고가를 재차 단시간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3300까지는 가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약 8%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윗공간이 그만큼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코스피에 대한 펀더멘털이 채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장기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장에 사실은 고점에 물려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동안 1월 달에 물려 있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 20%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대형주들에 있는 것들은 중소형주로 현재 옮기고 있는 작업 중이고, 또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있고요. 그래서 3200을 돌파를 하면 일정 금액은 현금화해서 6월 7월에 있을 장기 조정장에서 그리고 그럴 때는 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점에 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일한 관련주인 두나무 관련주가 한동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대형주 약세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어쨌든 하락이 좀 적은 가치주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는 전략이 좀 주요해 보이고요. 중소형주 비중을 점차적 확대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상으로 2021년 4월 22일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스터디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부자들 지금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나오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5월달 그냥 저희는 다 진짜 공부하는 스터디예요. 그래서 3만원 내고 공부하고 그 자기가 게시물 다 올리면 공부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3만원 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도 저희가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저희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니까 한번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강의들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전부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